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의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기후변화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학습한 것은 기후변화를 생태경제학적으로 이해하고 생태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완화가 아니라 적응이라는 전략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협약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한 전략이 두 가지로 완화와 적응이었습니다. 완화는 영어로 mitigation이라고 합니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의 속도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니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자는 것이 바로 완화 전략입니다. 하지만 완화 전략은 세계적으로 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완화 전략을 더 잘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탄소 중립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서 탄소 중립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과하는 부분이 대기에 계속 쌓여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최소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태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략은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을 하면 기후변화가 멈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만 하면 기후변화를 막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시작된 것은 산업화 이후입니다. 영국 등의 나라들에서 1700년대와 1800년대에 산업혁명을 하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후로 인류가 석유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한 시점을 1750년이라고 보면 1750년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조 톤입니다. 약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3조 톤이 넘습니다. 약 250년 동안 1조 톤이 증가한 것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2조 톤에서 3조 톤으로 1조 톤만큼 이미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증가해버린 이 1조 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몇 톤일까요? 인간들이 생태계의 흡수량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양이 1년에 약 160억 톤입니다. 160억 톤을 0톤으로 줄인다 한들 3조 톤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고 해도 1750년에 비해 이미 늘어나 있는 1조 톤은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조 톤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탄소 중립을 해도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탄소 중립을 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만 하면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적응 정책을 거의 펼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적응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량과 유량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탄소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해 두었는데 연간 이자율이 3%라면 1년에 3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저금해둔 100만 원이 저량입니다. 저량은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저금해둔 돈에서 매년 발생하는 3만 원의 이자가 유량입니다. 유량은 특정한 기간에 측정되는 개념입니다. 온실가스의 양에서도 저량과 유량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측정되는 유량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현재 대기상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특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을 얘기할 때 450ppm 등의 비율로 이야기하니 이것이 저량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은 인간이 생태계에 의한 흡수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매년 배출함으로써 지난 250년간 쌓여온 것입니다. 그에 반해 탄소 중립은 1년 동안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250년 동안 쌓여온 것을 1년 만에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난 상태에서 배출하는 양을 줄인다고 해도 기존의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탄소 중립 전략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효과적인 전략을 태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기술로 커다란 천막을 만들어서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어와도 안전하게 지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든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고지대로 올라간다든지, 평상시에 하천 관리를 미리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즉, 태풍 그 자체는 막지 못하지만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적응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기후변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이 불어오고 있으니 기후변화가 와도 안전한 방법, 이것을 찾아내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 강좌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적응 전략의 핵심이 공유주의 비극의 극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